자, 공시를 통해서 주가를 분석하는 코너고요. 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매주 월요일 날 함께 하는 걸로. 네. 정해진 질문은 쭉 있는데 갑자기 NC소프트가 확 올라와서 네. 게임 쪽도 좀 일가견이 있잖아요. 오늘 내용 준비한 건 없으시지만 네네. 돌발 질문 이렇게 드려도 되나? NC소프트 혹시 이따가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걸로 가겠습니다. 네. 답변을 회피하셨어요. NC소프트는 일단 주가 오르는데. 자, 첫 번째 기업 공시 무엇이 또 포착이 됐는지. 일단은 실적부터 말씀드릴 텐데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보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들을 살펴봤는데 기업 실적이 좋은 섹터들이 몇 가가 좀 보였어요. 유난히 좀 좋았던 게 건자재 쪽이 좀 많이 좋았고. 건축용 자재? 네, 건축용 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네, 그다음 시멘트, 레미콘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특히 데크 플레이트 쪽 실적 굉장히 좋았고. 테크 플레이트. 네. 그다음에 음식료 쪽이 실적이 좋았고. 우리 한번 봤던 기업인데 삼목에스폼이라고 거푸집 네네. 알루미늄 폼 하는 네. 회사 실적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엄청 잘 나왔죠. 주가는 한번 하루는 빵 치더니 네. 또 스물스물 내려가.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 사람들이. 지금 이게. 건자재 쪽은 확실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초전도치 아닌 맥신 이런 거나. 그렇죠. 네. 그다음 자동차 부품주들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부품주가. 근데 보면은 작년 4분기, 1분기도 소개를 드렸는데 올해 2분기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 제가 실적 좋다고 하나도 얘기 안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커요. 어느 네, 그래서 정도 이제 정점에서 좋지만 더 좋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조금 네, 하향하는. 늘어지지 않을까 이런 걸로 보는군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는 오히려 다 무너지는 형상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전력기기들이 확실히 실적이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변압기 건설. 얘기 많이 하셨고. 네, 변압기. 그다음에 건설기기 쪽이 실적이 좋았는데 건설기기 쪽은 뭐 크게 모멘텀 못 받았고 전력기기 쪽은 실적이 나오고 나서도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적 이후에 이제 모멘텀이 가장 컸던 건 화장품 쪽. 네. 그래서 화장품은 앞으로도 실적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면 기저 효과 아닐까요? 뭐 기저 효과도 있는데 수출 효과들이 워낙 커요. 수출. 네, 근데 수출이 중국이 아니고 네. 이게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수출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한류를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음식료에서도 좀 갈라졌는데 음식료에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 중에서 수출이 좋았던 업체들은 좋았어요. 네. 특히나 라면, 아. 그러니까 삼양식품이나 농심 같은 라면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빙그레 오늘 얘기 드릴 텐데 빙그레도 수출이 좋으면서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주가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 본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대충 이 정도로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2분기 실적을 종합 결산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섹터들이 좀 눈에 띄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공시를 보면 인텔리안 테크인데요. 첫 번째는 인텔리안 테크. 네, 인텔리안 테크. 위성 안테나. 네. 인텔리안 테크가 그라운드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수주했어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원래 인텔리안 테크는 이제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원웹이라는 영국 회사와 그렇죠. 그다음에 텔레셋이라고 하는 캐나다 회사랑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 납품한 안테나는 그 엔드 유저에 들어가는 안테나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들어간 안테나는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그라운드 게이트웨이는 게이트웨이잖아요. 중간에 한번 네. 기지국 같은. 기지국, 중계기 같은 그러네. 개념의 그 기기인데 원래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고객사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웹과 텔레셋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알려졌잖아요. 네. 근데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데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이번에 아마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A사일 가능성. 네. 네. 정글 회사. 아, 그렇죠. 네,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 회사의 이제 투자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 그라운드 게이트웨이 총 투자 규모는 한 1조 원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수주는 300억이 나왔거든요. 일단 초도 물량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성장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원웹과 텔레셋 같은 경우에도 이 어차피 그라운드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인텔리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사업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컴퍼니 A라고 말씀하셨던 그 뭐 정글 회사, 그 네네.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레퍼런스를 쌓았잖아요. 그 레퍼런스가 쌓이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의 확장성이 충분히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적도 보면 이 회사가 원래 그 선박용, 특히나 이제 카니발이라고 해서 네. 그 크루즈선에 들어가는
선방역 안테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크루즈선 자체가 운항을 많이 적게 했으니까. 하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회복 국면에 들어갔고 거기에 저궤도 위성이 탄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하나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찾을 수 밀리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위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뭐 스페이스X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밀리터리 쪽에서 위성 안테나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육군 쪽으로도 이제 위성 안테나가 들어갈 수 있는 오늘부터 을지 훈련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죠. 뭐 네. 말일까지인가 방패 훈련이라고 하는데 네. 독특하게 미국의 우주국이 참여를 하는 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군사용이 이제 아마 부각이 좀 크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전차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여력이 생겼고, 그다음에 비행기에서도 이제 인터넷이 조금씩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인텔리안 테크는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성이 열렸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전에 초창기 상장할 때만 해도 말씀하신 선박용 위성, 뭐 파라볼라 안테나 이거 쟁반 그거 네. 이게 뭐 되겠어? 이랬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제한이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저게도 위성 안테나 들어가면서 확실히 시장 회사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고가도 아니고 저가도 아니고 미들급에서 위치가 자리매김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좀 다변화를 좀 시키는 게 공시를 통해 갖고 나왔군요. 네. 그라운드 게이트웨이 여기 좀 독특한 중계기. 그러네. 네. 다음 갈까요? 네, 그렇죠. 두 번째 기업. 다음은 아까 말씀했던 빙그레입니다. 빙그레. 네, 빙그레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빙과 업체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 롯데랑 이제 양분하고 원래 있는 빙그레가 그걸로 또 유명하지 않아요? 이게 중간에 뚱뚱한 우유. 바나나 우유. 네, 맞죠.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 네. 그것 때문에 유명하죠. 근데 그게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네, 바나나 맛 우유가 글로벌리 중국 가면 뭐 1리터짜리도 있다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있대요. 네. 몰라 저도 1리터짜리가 있대요. 근데 지금 이게 동남아 쪽에서 잘 팔리나 봐요. 그래서 수출이 확실히 늘었는데 올해 상반기 수출이 77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연간으로 1000억이었어요. 근데 이 상반기에만 775억을 했으니까 확실히 좋은 거죠. 그리고 3분기가 성수기거든요. 근데 성수기를 앞두고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얼마나 좋았냐. 네. 매출액은 3,887억으로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했는데 영업이익이 462억으로 컨센서스를 한 80% 정도 상회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좋았죠. 그러니까 이익률이 좋았던 게 1분기에 판가를 인상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수출이 증가한 게 있었어요. 수출이 확실히 마진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 3분기 최성수기를 앞두고 이게 여름에 당연히 빈과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가 최성수기인데 성수기를 앞두고 2분기부터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수출은 이제 막 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아마 실적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빙그레가 뭐 엄청나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이럴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뭐 음식료 쪽에서는 퍼포먼스가 좋은 업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거기까지? 네, 아주 특이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뭐 따박따박 간다. 그렇죠. 느낌이죠. 네, 무난하지만 괜찮은 기업. 그 다음은 다음 기업. 다음 이제 코스모 형제들인데요. 코스모화 네, 코스모화과 코스모 신소재가 유상증자를 발표했죠. 유증을. 네, 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광물, 히토류, 뭐 전지 소재 한때 왜 코발트, 그렇죠. 코발트 관련주. 민주 콩고의 고릴라하고 같이 이제 코발트 캐러 간다고 막 이러고. 네. 우스갯소리지만 자 소재 쪽이니까 여기 좀 관심 있는데 무슨 공시가 나왔던가요? 일단 유상증자고요. 유상증자. 네. 그러니까 회사를 보면 코스모화 일반 주주 상대로? 네, 아니요. 그러니까 주주 대상으로 하는 네. 거죠. 네네, 일반 공모. 네. 근데 코스모학은 양극재의 주요 원료인 황산 코발트를 하고 그다음에 백색 원료인 이산화 티타늄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소재를 하는 회사고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를 하는 회사죠. 근데 코스모 신소재 지분을 27%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보면 코스모화학이랑 코스모 신소재가 둘 다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는 당연히 양극재를 증설하려는 발표였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모 신소재의 유상증자를 참여하게 한 자금 플러스 추가적인 증설 자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증설 자금이 어떤 거였냐면 이 회사가 21년 8월에 한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생산 설비 투자를 발표했어요. 그 당시에 300억 투자를 발표했었고 당시에는 보면 이제 2022년 말까지 1차 공사, 일단 2023년 9월, 올해 9월까지 2차 공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1차 공사는 끝났거든요.
1차 공사 끝나면서 니켈 2,000톤과 코발트 800톤 연간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2차 공사는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로 약간 밀렸어요. 근데 투자 규모도 390억으로 늘어났고요. 어쨌든 폐배터리 관련된 투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900억 규모로 700억 규모로 더 큰 규모의 투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 관련해서 코스모학이 확실히 시장을 주도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증설을 위한 자금을 계속해서 증자로 조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희석이 되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판단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아마 주가는 뭐 조금 부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길게 보면서 이 회사의 폐배터리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1차 투자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하여튼 이 증자만 때리면은 이제 특히 일반 주주 대상으로 증자하면은 주가 희석 요인이다라고, 물론 단편적으로는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상당한 악재로 많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투자인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긍정적이긴 한데요. 그렇죠. 뭐 운영자금 조달 내지는 뭐 돈이 없어요. 뭐 이래버리면은 문제가 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코스모학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증자 자금의 일부가 코스모 신소재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의 지분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분에 대한 건 디스카운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의 자금이 사실은 좀 실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얼마만큼의 사업에 기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여튼 증자의 성격을 잘 봐야 된다. 그건 네. 공시를 통해서 거기 보면 사용 용처가 쓰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 용도대로 안 쓰면 그것도 공시 위반이 될 수 있죠. 네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업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네. 근데 뭐 일부 기업들 보면은 무한 증자하는 데 있어요. 막 CB 발행 있죠. 계속하고 차환 들어오고 또 증자하고 납입일 연기하고 뭐 기업이 있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온갖 테마는 다 뽑는, 와, 그런 기업 보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자본금보다도 매출이 안 나와. 안 나오죠. 네, 네. 그런 기업 나중에 그런 거나 한번 꼬집어 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좋은 기업만 찾아야죠. 그래요. 좋아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기업? 그다음 NPC인데요. NPC? 네, 이거는 뭐 가볍게 영문으로 드리면, NPC가 돼 있구나. NPC. 네. 네. 여기는 플라스틱 사출물 하는 회사예요. 플라스틱 사출. 네, 대표적인 플라스틱 사출물이 팔레트죠, 팔레트. 팔레트. 네, 팔레트 공장에서 쓰이는. 플레이트라고 하는, 왜 공장에 지게차, 네, 지게차에 밑으로 들어올리는. 들어가는 밑에. 네, 그거 하는 회사고, 네. 뭐 나머지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뭐 쓰레기통 만들고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은 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은 제품의 단가가 내려가는데 원가가 더 빨리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률이 좋아졌고, 뭐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런데 너무 싸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믹성 회장이 55년생이신데 네. 이분이 한 180억 정도를 자녀한테, 아들한테 증여했습니다. 증여. 네. 그러니까 이번에 증여를 했다는 건 회사가 확실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이 내려갔을 때 절세의 비공 신기인가? 근데 주가는 지금 52주 신저가기 때문에 뭐 네. 충분히 할만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뭐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증자 뭐 이렇게 주식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나올지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뭐 NPC는 가볍게 설명드릴 거고요. 네. 가볍게 넘어가는 걸로. 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제일 좋아 보여요. 오, 네, 오늘 최근 포인트는 봤던 여기인가요? 기업들 중에서 네. 뒤쪽에 힘이 실렸군요. 네, 오늘은 일부러 왜? 항상 끝나고 물어보시길래. 네. 자, 봅시다. 뭐 어떤 기업?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 네, 뭐 크게 익숙한 성우전자가 있고 성호전자가 있고 그러지 않나? 네. 아, 익숙한 기업은 네, 아니에요. 네. 보면은 SMPS라고 해서 전력 모듈, 파워 모듈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거랑 이제 필름 컨덴서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그러니까 SMPS 이 모듈 시장을 보면 전체 시장은 이제 솔렘이나 LG노텍이 주도를 하고 있고, 이런 데들은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이거든요. 네. 근데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제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장은 이제 프린터나 보일러, 뭐 생활가전 이런 쪽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왜 실적이 좋아졌냐? 2분기 실적 공시를 냈다는 거예요? 네, 실적이 좋았어요. 2분기에 556억 매출에 영업이익 60억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0%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거든요. 근데 네. 전년 동기에 20억 정도 적자였어요. 60억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상반기에도 1분기에도 32억 원이 이익이었는데 2분기에 60억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시총으로 봐더라도
시총이 891억인데 네.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90억이 넘었어요. 이익은 그러니까. 따박따박 나는 아주 거에 잘 비하면 시총은 작은데 그렇죠. 단점은 자본금이 크구나. 자본금이 267억이네. 네. 뭔 또 이렇게 증자를 여기도 뭐 자본 확충을 많이 하셨을까.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좋아졌던 이유를 보면 제로 코로나 여파로 이제 제조 공장이 베트남이랑 중국이었거든요. 네. 이게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상 가동화되는 영향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요게 포인트예요. 인도에 IPEC라고 이륜 전기차 1등 업체가 있거든요. 아하. 여기랑 같이 그 장기 공급 계약, 이륜 전기차에 대한 충전소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인도에서 전기차 충전, 이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1위 업체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쪽에서 실력이 좀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올해 10월부터 베트남에서 SK 시그넷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된 모듈을 대량 생산하기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성호전자가 기존의 실적도 이미 좋은데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굉장히 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적이 안 좋고 회사가 안 좋고 이랬으면 이런 테마 가지고만 단순히 보기는 어려웠을 텐데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캐펙스를 보더라도 2021년과 22년에 굉장히 크게 투자를 했었거든요. 이 회사의 규모에 비하면 2년에 걸쳐서 뭐 한 270억 정도 투자했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성과도 이제 나올 시기가 됐다라고 본다고 하면 성호전자를 긴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 성호전자가 오래됐는데 회사는 오래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오래됐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좀 애매했고 얘기했잖아요. 성우전자하고 성호전자하고 자꾸 좀 헷갈린다고. 네.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겠군요. 모양 위치는 뭔가 좀 이렇게 이게 뭐 압력솥처럼 네. 쫙 눌러놓은 느낌. 그렇죠. 잘 들었어요. 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이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의 공시를 통해 가지고 해안을 또 알려주셨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